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혼조 양상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양대 지수 하락세, 코스피는 소폭에 그치고 있고 코스닥이 1.64%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등 반도체가 양호하고 건설 기계 쪽이 급등입니다. 2차 전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트럼프 이슈가 이제 어제, 오늘 주식시장에 나오거든요. 예전으로 돌아가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어떤 말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We are the world가 아니고 only USA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지금 그 해외장을 봤을 때 다우는 신고가입니다. 이게 다우거든요. 요새 다우 향의 주식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우는 신고가고, 그 다음에 독일이 좀 어제 좀 또 많이 밀렸고요, 독일이. 근데 독일은 프랑스 이슈하고 유럽 시장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미국은 잘 가고 다른 나라는 못 가고, 근데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아마도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 가면은 트럼프 이슈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잠잠해지는 게 좋긴 좋은데, 그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외 시장 양호인데 다우가 신고가고 나스닥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 처음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빅테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종목별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양호한 거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도 지금은 좀 이격이 좀 떠 있고요. 애플하고 테슬라. 그래서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이제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이 좋은 쪽이 갈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게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해외 시장 양호인데 미국이 양호했고 독일 등, 그다음에 지금 항생도 좀 밀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혼조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가 그죠? 예, 오늘까지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유리한 쪽이 움직임이 좋은 게, 일단 오늘이 거의 극에 달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기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기계 역시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장의 특징이 이래요, 여러분. 최근장에 종목이, 최근장은 그냥 한번 가면 그냥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밀릴 때도 확 밀리는데, 아마도 건설기계는 당분간은 확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기계 어제 이 종목은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앵커 질문 중에는 건설주, GS건설도 좀 잘 가죠.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건설기계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도 충분히 빠진 반도체들은 하방 경직성이 좋거나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확 치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자꾸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는 조금 거시기 하죠. 조종받을 때 매수도 조금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자동차가 오히려 조금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세게 가기 쉽지 않은 쪽이에요. 이쪽도. 다만 금융주 쪽은 세게 갈 수 있는데 오늘 장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해 주면 조선주도 양호하고요. 조선주도 지금은 신규 매수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위치 정도. 다만 조선주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봉 월봉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타임에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은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건설기계 등 그쪽 관련주 양호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 게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도 요새 좀 움직임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그냥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도 괜찮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서부터 조금 약세 주는 주식들 좀 한마디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이종복 의견은 어쨌든 간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2차 전지들 기술적으로도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이슈까지 불거졌다라고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가 레벨업이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거래소는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장 코스닥이 유독 밀리는 것 중에 하나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시가총액이 높은 게 반도체, 제약, 2차 전지가 많습니다. 코스닥 150에는. 근데 제약주도 갈 때는 기똥차게 가는데 오늘 장 한두 종목에서 그런 특징이 나왔어요. 이제 고점에 올라가 있는 제약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제약주는 조금 변동성이 되게 심하니까 고점으로 치고 간 제약주는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고, 오늘 장 어쨌든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약간의 차별이 조금 더 심하게 나오는 것은 코스닥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등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 오늘 장 좀 밀리는 폭이 좀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밀리는데 지금 코스닥 지금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은 위치였었는데 조금 과한 맛은 있으나 거래량이라든가 어떤 주가 패턴을 봤을 때는 요 정도 흐름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차트의 흐름이다. 다만 종목이 조금 많이 빠지는 건 많이 빠지는 게 있는 게 단점이지만 뭐 그냥 무난한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평가 들어봤고요.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장이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건설기계 또 선별 반도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눈에 확 띈 종목들이 그 건설기계하고 저쪽인데 일단은 398 돌파 396 지지 체크라고 놨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지수가 이제 얼추 이격이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좀 고점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수 관련주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적당히 움직이고 최근에 소외받았거나 밑에서 치고 가는 애들이 치고 가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테마로 확 몰려들었다라는 그 점. 그 다음에 이제 두산그룹하고 2차 전지하고 건설기계하고 제약주인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릴 테니까 포트폴리오 조정기회 2 해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소의 포스코홀딩스 지금 차트가 보여서 좀 얘기 좀 해주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단기, 중기 바닥이 나왔어요. 단기, 중기 바닥은 나왔으나 이제 그 요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좀 눌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오늘 장 두산그룹주들의 변동성이 되게 센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특징. 그죠? 주도주든 아니면 정통 대형주든 이게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 좀 거시기 하고 이 두산로보틱스가 갭을 메꾸는 정도의 흔들림은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기회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대신 이제 이렇게 두산처럼 저렇게 꼭대기로 올라간 주식들은 좀 시간이 아마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얘기하는 핵심 요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종목들이 올라간 건 되게 크게 올라가고 소외받았던 주식은 되게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간 주식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후속 매수세라든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명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이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두산로보틱스를 너무 좋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는 주식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로봇 섹터도 오늘장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조금 하단 쪽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는 게 눈에 띄는 거고 2차 전지도 정상적으로다가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시가총액이 좀 높은 쪽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로 오면서 시가총액이 조금 떨어지는 쪽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치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종목이든 2차 전지는 1차적으로 2차 전지는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에서 버팅기고 다우가 신고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래소는 이격이 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격 좁히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코스닥은 기술적으로 딱딱 이 지지저항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1375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아마 잘하면 내일 돌 수도 있을 거예요. 코스닥은 137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하반 경직성이 나온다고 보고 다시 1450 쪽을 돌파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픽스를 시켜놓고 시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시가총액비가 조금 있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되 반도체는 최근에 엔비디아 향의 주식이 움직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애플의 흐름이 양호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섹터는 미국하고 약간 같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2차 전지보단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애플 향의 반도체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아마 소외받지는 않을 겁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또 섹터별로 의견 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쪽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 오늘장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